네, 지금부터 그러면 열린 세미나 주제는 엔시스 폴리플로우에서 커브 피팅을 사용한 비뉴턴 유지의 압출 해석 방법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될 정우영 매니저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우선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폴리플로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사용해 보진 못했는데 이 산업군에서 적용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폴리플로우 쪽에 대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은 세미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폴리플로우랑 뭐 압출해서 뭐 폴리메시란 게 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업군에서 실험을 하실 때 실험에서 나온 물성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물성 데이터를 어떤 사용될 수식으로 피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성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익스트루전 압출 해석 예제를 통해서 플립플로우로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총 4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한 30분가량 진행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후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제가 좀 이게 어차피 그 여기 강의장이 50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분까지 계속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엔시스 폴리플로우랑 압출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실 엔시스 폴리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밍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블로 몰딩 같은 거예요. 예, PT병 만드는 공정 있으시죠? 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블로 몰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여러분 보시면 그 베란다 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있으시죠? 그런 플라스틱 구조재를 이렇게 쭉 압출 공정으로 이제 뽑아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티리얼 딜리버리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스크류 형태로 되어 있는 익스트루전 공정이 있으세요. 스크류 형태로 물질을 주입해서 쭉 빼내는 공정이라고 보시는데 뭐 이런 공정도 있고 또는 이제 믹싱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믹싱의 경우는 어 기체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믹싱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요건 이제 플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실 더 많이 사용하긴 하고요. 예, 엔시스 플리플로에서는 입자에 대한 믹싱 정도로 예, 해당 분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컴플렉스 레올로지라고 나와 있으신데 되게 복잡한 물성치를 가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고분자를 통해서 이제 공정 해석을 공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물성치가 사용하는 그 혼합물이나 화합물 고분자의 물성치가 간단하지가 않으세요. 선형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물성치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비선형 또는 이제 점탄성을 가지는 물성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우세요. 수렴성도 낮으시고 해석 좀 하신 분들은 수렴성이 이제 낮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해석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원하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 그 원하는 오차 범위 이상으로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이제 실험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자면 지금
그림처럼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쭉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원 형태의 이제 블로잉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단에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바깥쪽 부분이 이제 몰드가 되겠죠. 그래서 부러져서 몰딩을 하는 해석.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면은 3D 프레싱이에요. 이게 원형의 경우에는 어, 위아래로 이제 원판 같은 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고무공 형태로 이제 고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무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줘서 프레싱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블로 몰딩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채팅이 있을- 채팅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 서머 포밍. 여러분 그 자동차에 보시면 강판이 있으시죠? 이 강판을 만들 때 열을 가해가지고 원하는 몰드에다가 쭉 밀어서 강판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서머 포밍이라고 하고, 예, 포밍 어플리케이션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 내에서 이제 폴리플로우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강의는 그냥 익스트루전에 대한 강의긴 한데 폴리플로우를 이제 처음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밍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어로 하면은 성형 분야입니다. 성형.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익스트루전이거든요. 원로는 압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압출의 종류는 직접 압출이 있고, 그 다음에 콜스트루전, 공유 압출.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레이저 포인터를 통해서 아마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시긴 할 건데, 여기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하여서 압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코어 익스트루전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익스트루전, 이 여기 지금 다이 부분, 예, 다이 부분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행 방향이 이제 반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버스 익스트루전, 역압출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압출 해석을 세 가지의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압출 해석을 하실 때 폴리플로우를 사용하실 텐데 폴리플로우에서 설정하시는 거 보면은 뭐 사실 익스트루전이나 코스트전이나 인버스 익스트루전이나 뭐 크게 별반 차이는 없으세요. 다만 어떻게 조금 차이를 내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해석 방법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태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폴리플로우로 해석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상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 저희 태성 SNE에서 교육 자료는 ETSN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뭐 강의가 다 끝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TSNE 자료실 쪽에 가보시면은 예전에 저희가 지금은 폴리플로우 교육이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닝 형태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했었던 교육 자료들을 ETSNE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포밍 어플리케이션, 블로우 몰딩 쪽이죠. 블로우 몰딩 쪽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루전, 압출 해석 쪽.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니까 뭐 강의 끝나시고 나서도 그쪽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제 본인 그 산업군에 맞으신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 태스크를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좀 길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서브 태스크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물성이 어떠한 물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 서브 태스크라는 작업이 갈리세요. 그래서 요 그러니까 폴리플로우에서 해석 설정을 해주실 때 가장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요 서브 태스크고요. 서브 태스크 타입에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요 제너럴라이즈 뉴토니언 플로우,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점탄성에 관한 부분이세요. 심플리파이드, 디퍼런셜, 그리고 인테그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려고 하는 물질의 점성만 고려를 하시고 탄성을 고려를 안 한다고 하시면은 제일 상단에 Generalize Newtonian Flow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Viscoelastic Flow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으세요. 점탄성의 경우는 난이도도 높으시고 그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디퍼런셜 비스코일라스틱의 경우는 익스트루전 해석에, 그리고 인테그랄 비스코일라스틱의 경우는 블루몰딩 해석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 요런 몇 가지 사항들이 이제 전제로 깔려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간단하게 해석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요. 뭐 지금 제가 제일 상단에 그냥 점성만 고려하는 제너럴라이즈 뉴토니안 플로우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분 점성에는 그냥 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점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점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산업군에서 사용하시는 그 물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선형 점성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넌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불리고요.